파업도 회사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의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공장 부지 면적은 무려 355만 평, 여의도 4배 크기에 달하는데 현대차 그룹은 이곳에 80억 달러, 하나로 약 11조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차가 미래형 생산 거점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세운 건데 이 와중에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노조가 파업을 하며 임금 인상과 성과금,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죠. 이미 끝없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지방 곳곳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만약 이 지역을 지켜오던 기업들마저 떠나버린다면 그 이후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오늘 저 여우대장은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 울산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산하면 떠올리는 건 배를 만드는 조선업 그리고 차를 만드는 자동차 공장일 텐데요. 울산은 이 두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고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죠. 이러한 울산의 성공 신화는 끝을 몰랐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니 사람이 몰려들었고 1997년에는 인구 100만 명 돌파, 2011년에는 수출액 1000억 달러 돌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울산은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은 떠나고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정문입니다. 150만 평에 달하는 이 공장에서는 매일같이 수백, 수천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규모가 규모인 만큼 울산에서만 3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이 현대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죠. 그만큼 현대차는 울산의 심장이자 이 도시를 먹여 살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여기서 받은 월급으로 밥을 먹고 집을 사고 아이들 학교까지 보내며 울산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겨우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근로자 평균 총급여액은 4,960만 원으로 전국 1위, 서울보다 높은 수준이었죠. 결국 이 현대차 공장이 울산을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로 만든 주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대차가 더 이상 울산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세워진 현대차의 미래 핵심 생산기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연간 1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의 라인에는 로봇이 950대 이상, 근로자는 880명 정도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은 구조, 이미 자동화 시스템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있죠. 이 로봇 시스템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단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처럼 파업을 하지도 않고 전기만 공급하면 쉼없이 돌아가며 불량률까지 낮게 제품을 생산하죠. 결국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한 울산 공장보다 로봇이 대신하는 해외 공장이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노조와의 갈등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잇따른 임금 인상과 성과금, 정년 연장 요구에 파업까지 설상가상으로 내년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점점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여기서 국내 공장 규모를 더 줄이거나 철수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울산 경제는 그대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울산은 이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조업 침체와 함께 최근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며 인구 100만 명 선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죠. 이곳은 울산의 대표 번화가 삼산동입니다. KTX 태화강역, 백화점과 호텔,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어 한때는 울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던 곳이죠. 그 시절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대로변 상가조차 공실이 눈에 띕니다. 2018년 준공 예정이던 건축 현장은 제대로 된 공사는 시작도 못한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고
번화가 한복판에 서 있는 짓담한 건물은 오랫동안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태화강 건너편 울산 중구 원도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곳은 한때 원도심을 대표하던 쇼핑거리 성남동 보세거리인데요. 이제는 한낮에도 거리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절반 가까이가 텅 빈 점포이고 간판만 덩그러니 걸려 있을 뿐 불이 꺼진 가게들도 수두룩하죠. 일대 공실이 이렇게 많다 보니 임대료는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이미 무너져가는 이 상권에서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울산의 상권이 이렇게 쇠락한 배경에는 소비 패턴의 변화와 함께 청년층의 대거 이탈, 인구 감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은 2020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인구 감소율 1위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청년 8,178명이 울산을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울산은 조선업,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절반을 넘는 산업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조업 침체와 지역의 불안정한 미래 속에서 청년들은 부산과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죠. 우리는 이미 군산에서 청년과 기업이 떠난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환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집단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나오고 있죠. 결국 원청이 문을 닫아버리면 하청이고 노동자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으로 성장했지만 지금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